네, 안녕하세요. 자, 5월 8일 수요일 시황 분석 방송입니다. 시장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괜찮죠. 네,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중하순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는데 잘 이겨냈습니다. 네, 생각보다 빨리 지수가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종목별, 섹터별로 봤을 때는 아마 여러분들 그 종목별로 좀 체감 차이가 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잘 가고 있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지수와 달리 굉장히 지루하고 답답한 종목들도 있거든요. 4월달 같은 경우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수가 중요했습니다. 시장이 중요했고, 그래서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과 조언들을 드렸다고 한다면 지난주부터 이번 주는 시장보다는 종목 얘기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시장 얘기는 간단히 보면요, 일단 코스피가 생각보다 강하게 V자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올라온 원동력에는 은행주라든지 삼성전자 이런 대형주들의 역할이 좀 컸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 일부 종목들, 네, 그쪽이 큰 역할을 해줬고, 사실은 아직도 대부분의 많은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한 상태에서 좀 덜 올라왔거나 제대로 못 올라왔거나, 네,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수는 어떻게 보냐면 지금 이 자리를 바로 이렇게 뚫고 급등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봐요. 네, 이럴 가능성은 낮고, 지난번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런 자리가 돌파가 된다 하더라도 이게 바로 단번에 뚫고 올라가기 힘들단 말이에요. 이때도 한 달가량, 거의 한 3주 이상, 길게는 한 달 정도 이렇게 매물 소화를 하고 넘어갔다가 이제 꺾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설령 여기가 넘어간다 하더라도 바로 넘어가기 힘들고, 요 위에서는 좀 출렁출렁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런 자리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살짝 요 밑에서 요 아래에서 이렇게 출렁이는 궤적을 그릴 수도 있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당분간 급락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급등할 것 같지도 않고, 최근에 이 반등에 대한 좀 조정과 속도 조절,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괴롭혔던 여러 가지 그 악재들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금리에 대한 우려, 그 다음에 중동 분쟁에 대한 리스크, 이런 거 다 해소됐고, 그 다음 환율도 급락했습니다. 제가 환율도 1,400원 이런 자리는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환율이 더 내렸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지수 전망과 비슷하게 당분간은 좀 출렁이는 그런 과정이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최근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7,800억 선물 순매수를 했고, 어제는 2조 3천억인가요? 네, 어제는 2조 3천억. 요게 외국인의 그 하루 기준 선물 순매수 역대 최고 기록이에요. 그 전에 가장 많이 매수했던 게 하루에 2조 원 정도, 1조 9천억 얼마? 네, 그 정도가 역대 최고 기록이었는데 어저께 최고 기록이 깨졌습니다. 훌쩍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수가 들어와서, 사실 이렇게 너무 또 과도한 매수가 들어오면은 그 다음날 외국인들이 뒤통수를 잘 치기 때문에 갑자기 또 확 매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었는데, 오늘 보시면 7,800억 추가적으로 순매수를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포지션이 매도 쪽으로 확 쏠렸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매도를 거의 다 청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미리 예언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매일 올려드리는 마감 시황, 카페에 가셔도 보이죠? 보세요. 4월 25일입니다. 지난달 25일 퐁당퐁당 장세, 감정 낭비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막 하루 오르면 안심했다가 하루 또 빠지면 막 또 공포에 질렸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시장은 바닥을 찍었고 완만하게 반등을 할 텐데 그 과정에서 퐁당퐁당이 나오고 있다. 근데 제가 이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 게 이것도 보이잖아요. 보시면 그 당시에 외국인의 선물 누적 매도가 4조 4천억을 기록할 정도로 엄청 매도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의 선물 누적 매도 포지션이 4조 원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제 슬슬 순매수 기조로 전환될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 매수든 매도든 누적으로 5조 원 정도가 임계치다. 이런 말씀을 제가 정확하게 드렸죠. 그리고 나서 4월 25일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최저점이었어요. 외국인 선물 누적 포지션이. 이날 25일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선물을 매수해주는, 지난주에 살짝 또 한번 매도한 적이 있는데 매도 포지션을 급격하게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올라오고 있죠. 지금 시장은 환율도 안정됐고 외국인 수급도 하방이 좀 풀리고 있고, 그 다음에 현물 수급, 주식 매수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지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서 종목을 봐야 된다. 네, 이게 이제 오늘의 1차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주도 섹터에 집중하자. 작년에는 2차전지, 특히 양극재나 리튬 관련주인 에코프로그룹, 포스코그룹, 네, 이런 쪽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고, 제가 근데 뭐 계속 추천해 드린 게 아니고 7월달에는 주의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그죠? 네, 7월달 여기서는 좀 주의해야 된다. 네, 추격 매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슈팅이 나오면 이거는 단기 또는 중기 고점이 될 수 있다. 장기 고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주도주는 시장이 끝날 때까지 간다. 그 시장의 상승장이 끝날 때까지는 주도주가 가는 거예요. 그게 주도주예요. 주도주가 끝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시장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도 7월 달에 이 주도주들이 시세가 끝나고 조정을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니까 시장이 끝난 거죠. 단기적으로 끝나고 또 깊은 하락이 나왔죠. 코스닥도 여기서 시장이 끝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시장이 리셋되고 다시 여기서 새로운 종목들과 시세가 탄생합니다. 지금 다시 그 장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상승장은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어디까지 갈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이 시장을 주도해온 주도 섹터들, 주도 종목들이 끝까지 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시장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는 종목은, 물론 시장이 올라오면은 뭐 시세는 있긴 있을 거예요. 주도주가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못 올라온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큰 시세를 기대하기는 어렵죠. 우리가 지금이라도 끝까지 갈 수 있는 확실한 종목, 조금이라도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찾으려면 기존 주도 섹터 안에서 잘 발굴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딜까요? 일단 AI라고 봐요. AI 인공지능이죠. 그러니까 이 AI 안에서 다 파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보면은 뭐 반도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전력도 AI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그 외에 앞으로 뭐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런 것들도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아무튼 이 AI에서 파생되는 수많은 종목들이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고, 저는 이 중에서도 일단 반도체 쪽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편이고, 주로 시가총액이 좀 크고 실적이 나오고, 그리고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검증된 이런 확실한 종목들 위주로 좀 집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으로 따지면 에코프로그룹, 포스코그룹 위주로 보는 거예요. 그 외에도 종목 많이 있었겠지만 그쪽만 봐도, 그러니까 가장 핵심인 종목들만 봐도 아쉬울 건 없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반도체를 보고 있는데, 제가 오늘 그쪽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다 말씀드린 내용이긴 한데 오랜만에 한번 또 읊어볼게요. 그 시대적 패러다임에서 가장 큰 성장 수혜를 누리는 섹터, 이게 지금 AI죠. AI 안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다음 사상 최대 실적, 이익을 기록하면서 고속 성장을 한다. 이것도 AI죠. AI에서 파생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섹터들. 그 다음에 주가가 사상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대세 상승한다. 이거 AI죠. 시장에서 가장 큰 거래대금을 형성한다. AI 쪽이죠. 시가총액 상위권을 장악하고 있다. 역시나 AI 관련주들이 대부분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반도체, 뭐 전력 관련된. 물론 그 외에도 뭐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찾다 보면 뭐 화장품에도 좋은 종목이 있고, 내수 쪽에도 좋은 종목이 있고, 뭐 그죠? 많아요. 세부적으로 찾다 보면 많은데, 저는 이제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거를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돈을 벌고 싶다면, 내가 돈을 버는 게 목적이라면 종목이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줄여야 돼요. 오히려 다 소거법. 다 소거해서 조금이라도 확실하지 않고 애매한 종목들은 다 소거해버리세요. 그렇게 되면 가장 확실한 게 남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구가 있죠. 유명한 문구 중에, 완벽함이란 더 이상 더할 것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상태다. 조금이라도 필요 없는 거를 다 빼고 나서 야, 더 이상 뺄 게 없다 라고 했을 때 그게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를 뭐 10개, 20개, 30개 다 넣는 게 완벽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주식시장을 보면 주도주 매매 철학이 저절로 잡힙니다. 제일 좋은 것만 보는 거잖아요. 내 주식 계좌에 좋아 보이는 거 수많은 종목을 넣는 게 아니고, 정말 뺄 게 없는 수준으로 최고의 종목을 압축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했을 때, 물론 뭐 그 안에 있는 종목이 다 대박이 나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했을 때 확률적으로 그 포트폴리오 전략이 성공을 거둘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돈을 벌기 어려운 유형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제가 구별을 했었는데, 하루는 반도체 매수했다가, 하루는 조선주 매수했다가, 하루는 테마주 건드렸다가 해가지고 계좌에 막 이런 수많은 테마가 다 있는 거예요. 이러면은 실제로 돈을 벌기가 힘듭니다. 이거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이나 섹터에 별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매매하는 거예요. 잘 모르는데, 알긴 알겠죠. 알긴 아는데 그렇게까지 확신이 없고 어떤 얕은 수준의 지식과 분석을 통해서 그냥 좀 좋아 보이면 매수, 누가 좋다고 하면 매수, 이제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면 뭐 수익도 날 수도 있고 당연히 손절도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면 큰 수익을 낼 확률이 굉장히 낮다. 왜냐면 큰 수익을 내려면 그만큼 큰 수익이 날 때까지 보유를 해야 되고, 또 반복적으로 매수를 계속하고 해서 집중적으로 매매를 해야만 하는데, 이런 확신이 없으면 그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런 말이 있어요. 이거 제가 만든 말인데, 여러분들 그 100% 수익 내고 싶죠. 어떤 종목을 사서 더블 먹고 싶죠. 100% 수익.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100% 올라갈 주식을 사야 됩니다. 두 번째, 100% 올라갈 때까지 팔면 안 돼요. 그러면 100% 수익이 납니다. 맞죠?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상한가 먹고 싶죠. 상한가. 상한가를 먹기 위한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상한가 갈 주식을 산다. 두 번째, 상한가 갈 때까지 매도하지 않는다. 이게 방법이에요. 이거 굉장히 좀 철학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100%갈 종목을 샀고 상한가 갈 종목을 샀어도 거기까지 보유하지 못하고 뭐 중간에 짧게 수익 실현을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손절매 해버릴 수 있잖아요. 내가 100%갈 종목을 손절매 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확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확신이 없으면서 손절까지 못하고 막 종목을 이것저것 사서 보유하면 이제 종목 수가 15개, 20개, 뭐 더 많게는 30개 이상인 분들도 저는 종종 봤거든요. 이렇게 다이소 계좌, 백화점 계좌를 만들면 당연히 수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제 제가 이런 얘기들을 틈틈이 많이 해드리고 있고, 오랜만에 또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 정말 뼈 때리는 조언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서도, 이 내용이 뭔지 이미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계속 이게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이거를 뼈저리게 느끼고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이런 문구를 잘 생각해 두고 가야만 이런 악습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조차 모르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그동안 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라는 거를 오늘이라도, 이번이라도 느꼈다면,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지금이라도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느끼고 가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제 AI에 관련된 얘기를 좀 더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요즘에 이쪽을 계속 공부를 하면서 주도주와 주도 섹터에 대해서 이렇게 압축을 하고 집중을 이제 하려고 저도 계속 공부 중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제일 위에서부터 갈 필요가 있어요. AI. 이 AI라는 게 앞으로 우리 인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 정말 뭐 몇 년 안에 우리가 정말 영화에서만 봤던 그런 장면들이 현실화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누구나. 그러면 그 세상을 정말 실현시킬 수 있는 기업들은 누구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그 최종적인 그런 AI 혁신을 만들어낼 기업은 없습니다. 대부분 미국 회사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오픈 AI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구글, 또는 아마존,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추가하자면 테슬라나 애플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테슬라나 뭐 애플 정도가 있는데, 일단 요 세 개 회사가 앞서 나가고 있고, 최근에 이제 애플이 AI를 하겠다 해가지고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는 있는데, 그 다음에 이 기업들이 그 AI 혁신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GPU잖아요. AI용 GPU. 이 GPU를 가지고 데이터 센터도 만들고 해가지고 이런 걸 구현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세계 1위가 다들 아시는 엔비디아입니다. 이것도 역시 미국 회사죠.
뭐 그 외에 AMD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있는데, 어쨌든 엔비디아가 1등이고 엔비디아가 없이는 이 AI 혁명을 꿈꿀 수가 없어요, 현재. 왜냐면 현재 기술력으로는 여전히 부족하거든요. 계속 이 기술 발달이 빠른 속도로 이어져야 되고, 그 빠른 속도의 기술 발전을 해낼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엔비디아도 모든 걸 자기가 다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이 요즘의 세상은 아시다시피 분업화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나 만들더라도 세계적으로 각 분야에서 가장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기업들의 기술이 모여서 그걸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조차도 소프트웨어랑 이 반도체 하드웨어가 따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엔비디아도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다. 특히나 이 GPU 칩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가 바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라고 하는 건데, 이 엔비디아가 HBM의 최종 소비자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면 볼 것도 없죠.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투자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AI를 믿는다면. 나는 AI 혁명을 믿지 않는다, 저거 다 뻥이다, 그러면은 뭐 투자할 필요도 없지만, 내가 이쪽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사실은 여기 있는 미국 기업들을 투자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쵸? 근데 이제 우리는 한국 시장을 얘기하는 거니까, 한국 기업들은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한국 기업들이 이 기업들을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있어요, 이 기업들을? 못 이깁니다. 그러면 이 기업들을 이길 수 없다면 반도체라도 잘 만들어야 합니다. 최고급으로. 엔비디아가 만족할 수 있게끔. 엔비디아를 만족시킬 수 있고, 그 엔비디아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을 만족시킬 수 있게끔 반도체라도 잘 만들면 돼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제가 이제 엔비디아의 친구들이라고 이렇게 한번 이름을 지어봤는데, 현재 HBM에서 세계 1위의 입지를 갖춘 기업은 자랑스럽게도 이제 SK 하이닉스, 대한민국의 기업입니다. 현재 1등이고요. 그 다음에 HBM에서 2등, 3등, 1, 1등을 추격하고 있는 기업들이 뭐 다들 아시다시피 마이크론과 삼성전자인데, 아직은 이 1위와의 격차가 있어요. 아주 자세한 기술적인 내용들 뭐 그런 것까지는 생략할게요. 한번 여러분들도 직접 깊이 있게 분석해보고 공부를 해보시면, 요즘에 뭐 블로그나 유튜브에 많은 그 좋은 내용들이 많잖아요. 공부를 해보면 아직도 SK 하이닉스와 나머지 두 기업 간의 격차는 크게 벌어져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HBM이라고 하는 거는 다들 여러분들 어느 정도의 기본 상식은 있을 거예요. 이 반도체 웨이퍼를 작게 잘라서 그 다음에 그걸 얇게 갈아가지고 정밀하게 붙여가지고 완성하는 반도체입니다. 이걸 작게 자르는 장비를 우리가 다이싱 장비라고 하고요. 얇게 가는 장비를 CMP 장비. 이제 여기서 이 P가 이제 폴리싱이에요. 폴리싱이라는 단어는 좀 친숙하시죠? 그래서 갈아낸다는 뜻이에요. 얇게 갈아낸다. A4 용지보다 더 얇다 그러죠. 한 단의 이 웨이퍼 얇기가 A4 용지 종이보다 얇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렇게 만들어낸 반도체를 붙여야 됩니다. 쌓아야 돼요, 위로. 층수를 뭐 8단, 12단 쌓아서 HBM을 완성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또 대충 붙여서는 수율이 안 나오죠. 정밀하게 붙여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본딩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HBM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마찬가지로 각각의 최고의 장비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보시면 HBM용 다이싱 장비 세계 1위는 일본의 디스코라는 회사입니다. 아니, 내가 주식 투자 한국에서 하고 있는데 왜 일본 기업들까지 알아야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AI, 특히 AI 반도체 쪽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거기서 투자의 포인트를 잡으려면 다 알아야 됩니다. 저는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주변 여건과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좀 더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디스코 기업 보시면 네이버 가면 나옵니다.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작년부터 급등하고 있죠. 최근에는 좀 조정을 거치면서 쉬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다이싱 장비 세계 1위의 입지를 가진 회사고, 시가총액이 47조가 넘어요. 현대차 다음 시가총액 전체 7등 회사가 됩니다. 기아나 셀트리온보다 국민은행보다 시가총액이 훨씬 큽니다. 47조나 됩니다.
네, 이런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CMP 장비 쪽을 보면 세계 1위와 2위를 다투는 기업이 미국의 다들 잘 아시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리고 일본의 에바라라는 장비 회사가 있어요. 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뭐 다들 뭐 인터넷 통해서 볼 수 있죠. 네, 장기적으로 우상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뭐 여러 분야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시가총액이 무려 234조입니다. 반도체 장비 기업인데, 시총이 234조라는 얘기는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시가총액 2등이에요. 하이닉스보다 시총이 높습니다. 그것도 2배나. 삼성전자의 반 정도 돼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업이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수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있지만 막상 AI 혁명에서 정말 엄청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이 기술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업은 세계 1등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아무도 못하는 기술이라면 그건 어차피 구현이 불가능한 기술이고, 만약에 유일하게 한 기업이 그걸 해낼 수 있다면 그런 기술들만 모아서 만들어야 지금 AI 혁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등, 3등, 4등의 기술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1등 가지고만 최고의 제품을 만들면 끝나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만 주목을 받는 거잖아요. 이쪽에서도. 엔비디아랑 비슷한 GPU를 만드는 기업 많겠죠, 전 세계에.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1등, 2등 장비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승자 독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CMP 쪽은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있지만 일본의 에바라라는 기업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주가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고 최근에 큰 상승을 보이고 있죠. 현재 시가총액은 10조 원, 11조 가까이 됐네요. 우리나라 돈으로. 이 정도까지 올라왔고, 그 다음에 HBM용 또 검사 장비, 이쪽도 수요가 굉장히 큰데, 아쉽게도 이쪽에서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회사 역시 일본 기업입니다. 어드반테스트. 이 기업은 시가총액이 무려 34조 원이 넘어요. 최근에 주가가 좀 떨어져서 34조 원입니다. 한때는 40조 원 넘어갔었고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고, 최근에는 좀 조정을 깊게 보였습니다. 어드반테스트 쪽이 조정을 깊게 보여서 그런지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 검사 장비 쪽에서 조정이 깊게 나온 종목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세계 1등은 일본에 있다. 자, 그 다음에 HBM용 TC 본더. 이 본딩 중에서도 TC 본더. TC는 뭐냐면 열과 압력을 의미합니다. 열과 압력을 사용해서 이 칩과 칩을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본딩을 하는 건데, 세계 1위가 한미 반도체입니다. 잠재적인 경쟁사들이 있긴 있어요. 네덜란드의 배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싱가포르의 ASMPT, 이런 기업들이 있긴 있는데, 지금 HBM에서 칩 투 칩으로 HBM3, HBM3E를 높은 수율로 생산하기 위한 TC 본더를 제대로 완성해서 수율을 내고 있는 기업은 한미 반도체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패키징하고 조립하는 그 파운드리 영역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대만의 TSMC가 압도적인 세계 1위의 기업입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제가 대표적인 거, 굵직굵직한 거 위주로 이제 적어 드린 건데, 이 각각의 1위 기술들이 모여서 지금 엔비디아의 이 괴물 같은 GPU가 탄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SK 하이닉스랑 한미 반도체가 뭐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들이긴 하지만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주목해야 될 종목들을 제가 오늘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검사 장비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드반테스트. 이거는 검사하는 장비고, 또 검사하는데 들어간 여러 가지 그런 소모품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프로브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테스트할 때 들어가는 장비의 부품인 거죠. 이쪽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어드반테스트라는 기업이 많이 독식을 하고 있지만, 이제 이 기업이 혼자서 모든 걸 끝까지 먹는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 기업이든 또 다른 일본 기업이든 뭐 미국 기업이든 이 검사 장비 쪽에서 또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조금씩 이제 점유율을 좀 가져가겠죠. 왜냐면 전체적인 시장이 더 커질 거니까. 시장의 파이는 앞으로 훨씬 커질 거고, 거기서 이제 2등, 3등 기업들이 점점 점유율을 이제 가져갈 텐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기대주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기업이 이제 대표적으로 DI. 네, DI는 제가 3월달인가? 2월달에 카페에서 관심주로 올려드린 종목이기도 한데, 뭐 주가가 제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이게 대표적으로 DI가 검사 장비 쪽입니다. HBM용 검사 장비 쪽에 지금 공격적으로 개발을 진행하면서 이게 이슈가 되면서 급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정말 세계적인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다. 이거는 아직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근데 워낙에 이쪽이 중요하기 때문에 꿩 대신 닭이라고 그러잖아요. 꿩이 없으니까 닭이라도 찾는 거예요, 시장이. 그래서 DI가 급등했고, 그다음에 YC라는 기업. 이 YC는 이제 최근에 기업명이 바뀌었죠. 원래 YIK라는 기업이었는데 이 회사도 삼성 쪽에서 뭐 검사 테스트 관련된 HBM 쪽 그쪽 연구 개발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한 겁니다. 이 기업들은 뭐 지금은 매매 관점에서 붙기가 좀 부담스럽죠. 트레이딩이 좀 필요한 영역에 들어왔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실적도 아직 증명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대감으로 일단 주가가 뜬 거예요. 네, 아직은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추천의 의미는 아니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 이 종목들이 왜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도 중요한데 최근에 미국의 폼팩터라는 기업이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 기업인데요. 최근에 지난주부터 이제 급등하기 시작해서 신고가를 뚫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상 신고가예요. 이게 월봉을 보시면 2021년도에 기록했던 고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차트를 보시면 사상 신고가를 경신하는 급등이 나오고 있죠. 네, 이 회사는 시가총액이 현재 한 5조 9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 기업이 뭘 하냐면 그 반도체에서 테스트 공정에 사용되는 프로브 카드, 그 중에서도 HBM용 프로브 카드를 최근에 개발을 해서 지금 실적이 고속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가이던스 전망치가 급성장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실적 발표했고 가이던스를 굉장히 낙관적으로 부르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이제 오늘 뭐 많은 기업들을 설명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한국 주식시장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글로벌 트렌드는 한국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테슬라, 전기차도 미국에서 시작이 된 거였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주가 뭐고 주도 섹터가 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먼저 미국을 봐야 돼요. 근데 미국에서 이런 기업이 지금 의미 있는 신고가 돌파를 만들고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국 시장에서도 이거 관련된 종목들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이 리노공업, 그 다음에 TSE, 네, 이런 종목들이 있는 겁니다. 뭐 ISC도 약간 비슷한 쪽이긴 한데 이건 너무 지금 후발주고, 리노공업과 TS예요. 제가 최근에 리노공업이라는 종목에서 매매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 이번 주에 또 일부 수익 실현하고 있는 상황인 거를 저희 텔레그램이나 뭐 이런 데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리노공업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해드릴게요. 자, 이 종목은 제가 현재 일부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네, 수익 실현 일부 하고 일부는 아직 가지고 있어요. 3월 4월 달에도 매매를 했었고요. 네, 중하순에 또 들어가서 또 수익이 나고 있어요. 일단 이 기업은 현재 시가총액이 4조 원대 들어왔고요.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6등입니다. 6등. 그러니까 제가 아주 반복적으로 드린 말씀이 있어요. 주도 섹터 AI 반도체를 봐라. 근데 시가총액 상위주를 잘 봐라. 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네, 그게 바로 리노공업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네, 리노공업이 시가총액 상위주고 반도체주잖아요. 그리고 실적을 보시면 원래도 실적이 굉장히 우량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작년 4분기 실적이에요. 제가 리노공업을 본격적으로 매매를 시작한 이유가 작년 4분기 실적을 보고 나서부터인데요. 보시면 매출액이 580억. 매출만 보면은 뭐 크게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을 보시면 302억이 나왔는데 이게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영업이익률이 무려 52%예요. 원래 리노공업의 영업이익률이 높긴 했는데 30%대에서 40%였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올라가는 추세였죠. 근데 작년 4분기에는 이게 50%까지 넘어갔습니다. 이게 제조업이고 반도체, 그렇게 경쟁이 심한 반도체 시장에서 영업이익률이 30% 40%만 유지하기만 해도 그거 엄청난 거예요. 근데 유지를 넘어서서 영업이익률이 오히려 50을 넘어섰다 라는 거는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만한 기술력과 그만한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술적인 어떤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이 아직 급증하진 않지만 영업이익률이 급증하고 있는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앞으로 만약에 매출이 증가하면은 영업이익은 폭증이죠. 그죠? 네, 이런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리노공업이 하는 일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로브, 검사용 소켓, 반도체 테스트용 프로브랑 소켓 이런 쪽을 주로 합니다. 그리고 이 검사용 프로브에 들어가는 핀, 포고 핀이라고 있어요. 그 핀은 리노 핀이라고 이름이 명명될 만큼 예전부터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쪽이 앞으로 왜 이렇게 좋아지냐면 지금 HBM도 물론 좋지만 온 디바이스 AI라고 계속 지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 수많은 디바이스에 모두 이 AP칩이 들어가고 그 AP칩이 서로 다른 성능, 서로 다른 규격, 서로 다른 모양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많은 반도체 종류를 일일이 다 테스트하고 검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의 반도체 시장은 그냥 디램이면 디램, 낸드면 낸드, 용량만 다르지 그냥 비슷한 거를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AI 시대로 오면서부터 반도체 시장도 굉장히 세밀한 과정들이 생겨났고 쉽게 말하면은 예전에는 소품종 다량 생산이었고요. 지금은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칩마다 다 다른 검사 로직이 필요할 텐데 그거에 일일이 다 대응할 수 있는 검사용 부품 장비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거를 누구나 하고 싶겠지만 그걸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분석해본 바로는 리노공업이 그 분야에 있어서 지금 누구보다 빠르게 기술 개발에 성공을 하면서 그 수많은 수요, 여러가지 칩들에 대한 테스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라인업들을 이제 갖추면서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리노공업이 HBM용 프로브, HBM용 검사용 프로브, 핀 그쪽에서도 지금 좋은 개발 성과를 내서 조만간 또 좋은 소식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노공업이 최근에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자마자 급등을 했고요. 제가 이때 요거 중기반에서 이걸 갖고 있다가 요걸 이제 수익을 냈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단기 매매로도 계속 붙어서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묵직하게 들어가서 일부 수익 실현하고 일부는 지금 수익 극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더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있지만 일단 이 정도로만 할게요. 아시다시피 저희 이제 회원님들, 저희 VIP 클래스 회원님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를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게 있고 그래도 수익을 어느 정도 내고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이렇게 일부 오픈을 좀 할 수 있는 거고 그동안 수익을 계속 여러 번 누적으로 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공개적으로 제가 좀 확신 있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 정도는 오픈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종목을 보실 때는요 영업이익률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제 클래시스 이것도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아닌데 교육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은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피부 미용 기기 관련된 우리나라의 최고의 종목 중 하나죠. 현재 시가총액이 2조 4천억 정도 되고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데 실적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오늘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이제 여기가 전망치예요. 24년 3월 1분기 실적 전망치가 매출액 484억, 영업이익 246억을 예상을 했는데 자 보시면 실제 매출액이 504억이 나왔고요. 예상보다 조금 더 잘 나왔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265억으로 역시 예상보다 좀 더 잘 나왔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몇 프로예요? 52%예요. 52%에도 미친 거예요. 이것도 얘도 원래 영업이익률이 48, 51, 50을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에 52를 찍었으니까 오히려 영업이익률이 더 올라갔네. 그리고 이 262억이라고 하는 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치입니다. 263인가요? 아무튼 이 260억대의 분기 이익이 사상 최대치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이제 1분기는 거의 지나갔으니까 2분기, 3분기의 실적이 잘 나올 기업들을 우리가 잘 보면 수익이 날 수 있다. 근데 그 2, 3분기 실적이 잘 나올 기업은 당연히 1분기 때 잘 나온 기업 중에서 잘 보면 보일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이런 클래시스 같은 종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시장으로 오면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지럽고 또 내일은 지수가 빠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또 중간에 미국에서 뭐 경제 지표가 잘못 나오면 주가가 흔들릴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 좋은 종목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리노공업을 최근에 매매하면서 우리 회원님들께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시장 보세요. 시장이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급락을 하잖아요. 급락하고 막 난리 부르스를 치잖아요. 근데 좋은 종목을 갖고 있으면 물론 계속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중간에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또 조정이 나와요. 예, 또 올라다 내렸다 합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이 좋은 종목을 갖고 오히려 분할 매수를 하고 기다리면은 이 시장 조정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리고 시장 조정이 끝나면 어느새 신고가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리너공업을 우리가 4월 중순 하순에 갖고 있었을 때 어떤 효과를 봤냐면, 시장이 급락하는데 우리 계좌를 지켜주는 거예요. 조정이 나와서 평가 손실이 일부 발생하지만 크지가 않습니다. 네, 고점 대비 아무리 많이 빠져봐야 10%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최고점에 매수했어도 10%밖에 손실이 안 납니다. 최악의 경우. 우리가 최고점에 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분할 매수해서 오히려 여기 더 샀거든요. 네, 비중을 꽝 실었어요, 여기서. 네, 그래서 평균 단가를 잘 맞춰두고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장 속에서 수비도 되고 공격도 되는, 네, 이런 종목이 바로 주도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장 등락을 다 맞추고 내일 장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맞추고, 네,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이 좋은 종목, 네, 주도주에만 우리가 집중한다면 결국에는 심플하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관점은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을 좀 길게 했는데 AI 관련된 특히 이제 반도체 쪽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나도 최근에 AI 반도체 쪽에 관심이 많다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제가 열심히 분석하고 공부해서 또 알게 되는 내용이 있으면은 카페나 유튜브에서 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뭐 2차전지라든지 여러가지 바이오, 다른 핵심 섹터들은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